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강산, 대한민국의 자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 손님은 매년 겨울이 되면 우리 한반도를 찾아오기 위해 무려 3,000km, 어떤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먼 하늘길을 날아오는 분입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 몇 주에 걸쳐서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가도 5시간, 6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그 거리의 7배, 8배에 해당하는 길을 오로지 자기 두 날개에 의지해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지도도 없고 요즘 자동차에 다 달려있는 그 길 안내,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오로지 별빛과 바람, 그리고 자기 본능 하나만 믿고 그 멀고 먼 길을 날아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손님의 이름이 바로 검독수리입니다. 검독수리, 이름부터 이미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검다는 뜻의 검자에 독수리가 합쳐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풀어 쓰자면 검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검독수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반 독수리하고도 또 다른 새입니다. 사실은 보통 독수리 종류라기보다 맥과에 속하는 진짜 사냥꾼 중의 사냥꾼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검독수리를 두고 하늘의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한때 우리 산하에서 거의 자취를 감출 뻔했던 검독수리. 그러나 우리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검독수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추운 겨울날에도 무거운 고기 덩어리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그렇게 수십 년을 한결같이 정성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늘에 다시 검독수리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우리 산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런 위대한 새들이 일부러 찾아올 만큼 우리 자연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나 따뜻하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독수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강산에서 살아가는 토종 동식물들, 그리고 이 멀고 먼 길을 날아오는 검독수리 같은 귀한 손님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자랑스러운 우리 자연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독수리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먼저 검독수리가 도대체 어떤 새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검독수리, 이 새는 정말이지 하늘의 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새입니다. 다 자란 검독수리의 양 날개를 활짝 펼치면 그 길이가 무려 2m를 훌쩍 넘어갑니다. 어떤 큰 녀석은 2m하고도 30cm, 그러니까 거의 2m 30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어른 남자분의 키가 170cm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독수리의 펼친 날개는 어른 남자 한 분의 키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어떤 분 키보다도 더 큰 그 거대한 날개가 펼쳐진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이지, 그 자체로 위풍당당 압도적인 모습이지요.
몸무게는 다 큰 녀석이 보통 4kg에서 6kg쯤 됩니다. 큰 닭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독수리에서 더 놀라운 것은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수컷이 더 화려하고 더 크지 않습니까? 공작새도 그렇고 꿩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검독수리만큼은 다릅니다. 사냥을 직접 책임지고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하는 어머니 검독수리가 더 크고 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연의 섭리란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어머니의 강함이라는 것이 검독수리에게도 그대로 깃들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검독수리의 색깔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그저 검은색, 짙은 갈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그 깃털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치면 머리와 목 뒤쪽의 깃털이 마치 황금처럼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서양 사람들은 이 새를 골든 이글,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황금 독수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말로는 검독수리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황금빛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발과 다리도 정말 무섭습니다. 다리는 깃털로 빽빽하게 덮여 있어서 마치 따뜻한 바지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 끝에 달린 발톱은 여러분, 어떤 동물의 발톱과 비슷한지 아십니까? 큰 곰의 발톱보다도 더 길고 날카롭습니다. 다 자란 검독수리의 발톱 하나가 사람의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나 길지요. 그것도 갈고리처럼 안쪽으로 무섭게 휘어져 있어서 한 번 움켜쥐면 그 무엇도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리는 또 어떻습니까? 매와 비슷하게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고 색깔은 진한 회사액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이 부리로는 작은 동물의 가죽도 종이 자르듯 쉽게 찢어버릴 수 있지요. 한 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위풍당당한 새가 매년 겨울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을 찾아온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저 따뜻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그때, 저 밖에 차가운 하늘에서는 이 위대한 새가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 산을 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 검독수리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걸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한반도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만주가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그 광활한 시베리아가 나옵니다. 또 우리 한반도에서 서쪽 위로 비스듬히 올라가면 몽골이라는 큰 나라가 있지요. 검독수리들은 바로 그 시베리아, 몽골, 만주의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험준한 바위 절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곳에서 제껴 새끼를 키우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곳에는 정말로 살을 애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깊은 산골의 추위 정도가 아닙니다.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곳이죠. 사람이라면 잠시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추위입니다. 그곳에서는 검독수리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또 사냥감이 되는 작은 동물들도 모두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또는 추위에 얼어 죽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독수리는 살기 위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거리가 무려 2,000km 또는 3,000km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남북의 길이가 약 1,000km 정도인데요. 그 2배, 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시베리아의 어느 차가운 바위 절벽 위에 검독수리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그의 깊고 진한 갈색 눈동자가 멀리 머나먼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와 그의 깃털을 흩트려 놓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대한 날개를 한 번 펼쳤다가 다시 접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 다시 한번 그 큰 날개를 활짝 펼치고는 한 번, 두 번 강한 날갯짓과 함께 마침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 머나먼 하늘길의 시작입니다. 그는 며칠, 어쩌면 몇 주에 걸쳐서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끝없이 내려옵니다. 도중에 만주의 거대한 평원을 지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반도의 백두대간, 그 푸른 능선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가 마침내 한반도에 도착하는 것이죠. 검독수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견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같은 비무장지대 근처가 그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깊은 산속, 또 충청도와 경상도의 인적 드문 상한지대까지도 내려옵니다. 어떤 해에는 부산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DMZ,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근처 지역은 검독수리에게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지난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지요. 그래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검독수리가 좋아하는 토끼, 청설모, 꿩 같은 작은 동물들이 풍부하게 살고 있고 또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가오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무장지대가 우리 자연에게는 또 검독수리 같은 귀한 새들에게는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그런 묘한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자연에게는 위로가 되어주는 셈이니 참으로 인생사 사형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검독수리에게도 한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 하늘에서 연경 사라질 뻔한 정말로 아찔한 시기 말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산과 들에는 야생동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른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 표범 비슷한 것을 봤다,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들었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마을 뒷산에서 노루나 멧돼지를 만나는 일도 그리 드물지 않았죠. 그만큼 우리 자연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의 길을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깎아 도로를 내고 골짜기를 막아 댐을 만들고 들판에는 농약과 살충제가 마구 뿌려졌습니다. 검독수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검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작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검독수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박제로 만들어 비싼 값에 팔거나 또는 한약재로 쓴다고 잡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검독수리는 둥지를 한 번 만들면 거의 한 곳에서 평생 사는 새입니다. 그러니 한 번 그 둥지를 발견한 사냥꾼은 그 검독수리, 가족 전체를 잡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농약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농약을 뿌린 들판에서 죽은 쥐나 죽은 토끼를
검독수리가 모르고 먹게 되면 그 농약 성분이 검독수리 몸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검독수리가 낳은 알의 껍데기가 점점 얇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 검독수리가 알을 품을 때 그 알이 어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깨져버립니다. 새끼가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농약 한 방울이 결국 검독수리의 다음 세대를 끊어놓는 셈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검독수리는 이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무렵이 되면 검독수리를 한 해에 한두 번 본다는 것조차도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하늘에서 검독수리는 연경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이제 그림책에서나 검독수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슬픈 이야기들이 학회에서 또 책에서 오갔지요. 우리 정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973년에는 검독수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합니다. 그것이 천연기념물 제243호이지요.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도 지정해서 잡거나 죽이거나 하는 사람은 큰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독수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이 살아있어야 하고 또 검독수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도 충분해야 했지요. 법은 사람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이미 줄어든 자연을 다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독수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이야기이고, 그리고 검독수리가 다시 살아난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만요. 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자연 이야기, 그리고 검독수리를 다시 살려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우리 자연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나 자녀분, 손주들에게도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도 여기저기서 생겨났지요. 그 중에서도 검독수리를 비롯한 맹금류, 그러니까 사나운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검독수리가 우리나라에 와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검독수리에게 먹이를 직접 가져다 주자. 우리 손으로 검독수리를 살려보자. 말이 쉽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검독수리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 가까이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독수리가 자주 다니는 그 깊은 산속, 그 높은 절벽 근처까지 직접 먹이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하 10도, 영하 20도의 한겨울,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그 깊은 산골, 등에는 토끼나 닭,
또는 도축장에서 가져온 큰 고기, 덩어리를 잔뜩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무게가 20kg, 30kg이 넘습니다. 쌀 한 가마니 무게가 약 80kg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쌀 반 가마니 가까운 무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발 한 발 새벽 어스름 속에서 묵묵히 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동네 토박이로 산을 잘 아시는 분들, 이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을 어떤 보상도 없이 오로지 우리 검독수리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산을 오르고 또 오르신 것입니다. 산 중턱쯤 검독수리가 잘 보이는 트인 공간에 그 고기를 정성껏 놓아둡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바위 뒤에 숨어서 망원경으로 검독수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날은 종일 기다려도 검독수리가 한 마리도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다른 새들, 까치나 까마귀가 먼저 와서 그 고기를 다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같은 산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머리에 흰 눈이 살짝 내려앉은 어르신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산 스틱을 짚으며 한 발 한 발 가파른 산을 오르시는 모습. 그분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그분의 눈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우리 검독수리가 와야 할 텐데, 굶지 말아야 할 텐데, 무사해야 할 텐데, 이런 노력이 한 해, 두 해 쌓이면서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 두 마리, 검독수리들이 그 먹이를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검독수리는 그 무서울 정도로 좋은 눈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 고기를 두었는지 처음에는 깊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 아닐까? 사냥꾼이 놓은 덫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서 빙빙 돌기만 합니다. 며칠, 몇 주를 그렇게 관찰만 하지요. 그러다가 다른 새들이 와서 무사히 먹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내 검독수리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그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마치 큰 비행기가 활주로에 천천히 내리듯이 우아하게 그 먹이 위에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망원경 너머로 지켜본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 살았다. 우리 검독수리가 살았다. 이제 우리 하늘에 다시 검독수리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겠구나. 수십 년의 노력이 마침내 보답을 받는 그 순간, 그 추운 산자락에서 흘리신 눈물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이런 노력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양구에서, 또 경상북도 영양과 봉화의 깊은 산속에서, 그리고 충청도의 어느 산골에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며 또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며 우리 검독수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또 한국조류보호협회 같은 단체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검독수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서 그 검독수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가락지란 무엇이냐 하면 새의 다리에 끼우는 작은 표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듯
새의 다리에 작은 금속 고리를 끼우는 것이지요. 이 가락지에는 번호와 정보가 적혀 있어서 나중에 그 검독수리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면 아, 이 새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검독수리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락지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낸 검독수리가 봄이 되면 다시 몽골로, 시베리아로, 또 만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거짓말처럼 정확히 그 똑같은 검독수리가 우리나라의 같은 골짜기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어쩌면 이렇게 신통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원래 머물던 그 산, 그 바위, 그 나무 위로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2000km, 3000km를 다시 날아서 말이지요. 검독수리는 길게는 30년, 40년까지도 사는 새입니다. 그러니 한 번 우리 한반도와 인연을 맺은 검독수리는 평생을 우리 하늘과 함께하는 셈이지요. 어떤 검독수리는 자기 어머니가 또 자기 할머니가 다녔던 그 똑같은 골짜기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그 어느 산골은 검독수리 가문의 대대손손 겨울 별장 같은 곳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향을 잊지 못하듯이 검독수리도 자기 겨울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 노력이 20년, 30년 한결같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우리 하늘의 검독수리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한 마리, 두 마리 보던 것이 어느덧 5마리, 10마리. 어떤 학자분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보내는 검독수리가 20마리에서 30마리는 된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시면 겨우 그 정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검독수리처럼 큰 새가 살아가려면 한 마리당 수십 평방킬로미터의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한반도에서 이만큼의 검독수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숫자인 것이죠. 우리 하늘에서 사라질 뻔했던 그 검독수리가 이제는 매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는 것.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원도의 어느 산자락에서 또 동해안의 어느 절벽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검독수리입니다. 그리고 그 검독수리 한 마리의 뒤에는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검독수리가 얼마나 대단한 새인지 그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검독수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력이 보통 1.0, 1.2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독수리의 시력은 사람의 8배에서 1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으로 따지면 시력 8.0, 시력 10.0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이 10층 건물 옥상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독수리는 그 높이에서 땅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운동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검독수리의 눈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각세포가 빽빽하게 들어있고 또 두 눈의 초점을 동시에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검독수리의 눈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검독수리는 자외선이라는 빛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외선이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특별한 빛인데요. 한여름에 우리 살갗을 까맣게 그을리는 그 빛이
자외선이죠. 그런데 토끼나 들쥐 같은 작은 동물의 오줌에서는 이 자외선이 살짝 비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독수리는 하늘 높이에서 그 작은 동물들이 어디로 다녔는지, 어디에 굴이 있는지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외선의 흔적으로 알아낸다는 것이죠. 마치 형사가 범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검독수리는 자외선의 흔적을 따라가서 사냥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은 비행 속도입니다. 검독수리는 평소에는 그저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산골짜기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를 타고 유유히 떠다닙니다. 마치 종이 비행기가 바람을 타듯이 말이죠. 그렇게 한가로이 떠다닐 때는 시속 40km, 50km 정도입니다. 자동차가 시내를 천천히 달리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사냥할 때, 그러니까 먹잇감을 발견하고 위에서 아래로 쾅 하고 내리꽂힐 때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속 240km에서 빠를 때는 시속 320km까지 나옵니다. 시속 300km면 우리나라 KTX 고속열차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속 300km로 하늘에서 곧장 땅으로 내리꽂히는 검독수리. 그 거대한 발톱을 활짝 벌리고 두 날개를 거의 몸에 붙인 채 화살처럼 곧장 떨어지는 모습을. 그 모습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사냥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검독수리의 사냥 능력. 검독수리는 정말로 다양한 먹이를 사냥합니다. 작게는 들쥐, 청설모부터 시작해서 토끼, 꿩, 다람쥐, 그리고 어떤 큰 검독수리는 어린 노루나 아기 멧돼지까지도 사냥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무게의 2배, 3배에 해당하는 큰 먹이도 잡아 올릴 수 있는 것은 새들 중에서도 검독수리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지요. 검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먼저 하늘 높이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이 떠올라서 천천히 빙빙 돕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일 정도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점이 갑자기 날개를 거의 접고 마치 화살처럼 곧장 아래로 내리꽂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정해둔 먹잇감을 그 거대한 발톱으로 움켜쥐는 것이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이 발톱의 힘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한 손으로 무엇인가를 꽉 쥘 때의 힘이 보통 20kg에서 3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독수리의 발톱이 한 번 움켜쥐는 힘은 사람보다 5배, 7배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150kg이 넘는 힘으로 움켜쥐는 셈이지요. 한 번 잡히면 그 어떤 동물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검독수리의 둥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독수리는 한 번 둥지를 만들면 그 둥지를 평생 또 자손대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검독수리 둥지는 10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처음 만들어진 둥지를 지금 그 검독수리의 증손자, 고손자가 쓰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4대, 5대가 같은 집을 물려받아 사는 셈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어미 검독수리는 그 둥지에 새로운 나뭇가지를 가져다 보태고 부드러운 풀이나 자기 깃털을 깔아서 새로 단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둥지가 점점 커지고 두꺼워져서 어떤 둥지는 그 무게가 1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한 대 무게의 풀과 나뭇가지로 만든 거대한 보금자리. 그것이 바로 검독수리의 집인 것이지요. 그 안에서 새끼 검독수리가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또 검독수리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도 정말 감동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도 한평생을 함께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 새들은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그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고 합니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새끼를 키우고 함께 그 멀고 먼 하늘길을 날아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사람보다도 더 사람다운 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새가 우리 한반도의 하늘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우리 산이, 우리 자연이 그만큼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검독수리를 지키기 위해 흘린 그 모든 땀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요. 우리 검독수리, 그리고 검독수리를 지킨 우리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이 이야기가 더 많이 퍼져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면 아래에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상이 새로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위대한 새, 검독수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먼저, 검독수리는 매년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몽골 만주의 깊은 산속에서 약 2,000km, 3,000km에 이르는 머나먼 하늘길을 날아 우리 한반도를 찾아오는 우리의 귀한 겨울 손님입니다. 다 자란 검독수리는 양 날개를 활짝 펴면 그 길이가 2m를 훌쩍 넘어가고요. 어떤 큰 녀석은 2m 30cm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깊은 갈색 깃털 속에는 황금빛이 숨어 있어 영어로는 황금 독수리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드렸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 어머니의 강함이 검독수리에게도 깃들어 있다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검독수리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철원, 화천 같은 비무장지대 근처, 그리고 백두대간을 따라 동해안의 깊은 산골, 또 어떤 해에는 부산 근처까지도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검독수리에게 우리 비무장지대는 마지막 피난처이자 천국 같은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의 아픔이 우리 자연에게는 위로가 되어주는 그 묘한 인연 말입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 검독수리는 정말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로 인한 자연 파괴, 농약 문제,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사냥 때문에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한 해에 한 번이라도 검독수리를 본다는 것이 큰 사건이 되어버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검독수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 분들, 새를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동네 토박이 어르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섰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에도 무거운 고기, 덩어리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어떤 보상도 없이 오직 검독수리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말이죠. 그 노력이
20년, 30년 한결같이 쌓이면서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늘의 검독수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년 20마리에서 30마리의 검독수리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가락지 추적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한반도와 인연을 맺은 검독수리는 평생, 또 자손 대대로 그 같은 골짜기로 돌아온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우리 사람들이 고향을 잊지 못하듯 검독수리도 자기 겨울 고향인 한반도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독수리의 놀라운 능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람보다 8배, 10배 좋은 시력, 사람이 못 보는 자외선까지 보는 신비한 눈, 시속 300km, KTX 열차와 같은 속도로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사냥 능력, 사람의 5배,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발톱의 힘, 100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서 대를 이어 사용되는 거대한 둥지, 그리고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하는 그 깊은 부부의 정까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새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위대한 새가 매년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을 찾아온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늘 무심하게 올려다보는 그 푸른 하늘, 그 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대한 생명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가 지키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으로 지켜온 그 생명. 검독수리는 단순히 한 마리의 새가 아니라 우리 자연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고 또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겨울 혹시 강원도나 동해안 쪽을 지나가시게 된다면 잠시 차를 멈추고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어쩌면 그 푸른 하늘 한 모퉁이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3,000km를 날아 우리를 찾아온 우리 검독수리입니다. 그 검독수리에게 마음속으로 한마디 건네주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우리 하늘에서 편히 쉬다 가렴.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은 이렇게나 살아있고 이렇게나 위대합니다. 그 안에는 검독수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한 식구로서 또 그 자연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산하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